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투자 상품이 있죠. 바로 월마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준다는 커버드 콜 ETF입니다. 특히 제피큐, QQQI 같은 상품들이 인기가 대단해요. 이걸로 뭐 노후 준비 끝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고개를 갸웃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달 돈을 주는데 혹시 내가 투자한 원금,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죠.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배당금. 진짜 매력적이긴 한데 바로 그 점 때문에 내 소중한 투자 원금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품들 수익 구조만 보면 뭐랄까 배당만 주다가 원금은 녹는 주식 아니냐 이런 좀 과격한 평가까지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커버드 콜 ETF들, 특히 제피큐, QQQI 이걸 둘러싼 핵심 질문, 정말로 주가가 서서히 녹아내릴 가능성이 있나?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주가가 오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배경이랑 구조를 저희가 직접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이 ETF들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아무래도 가장 큰 매력은 역시 매달 현금이 통장에 딱딱 찍힌다는 점. 맞아요. 이걸로 뭐 월세처럼 고정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인 것 같아요. 특히 은퇴를 앞두셨거나 이미 하신 분들께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라는 건 재정 계획 세울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죠. 뭐 생활비로 쓰시거나 아니면 재투자를 통해서 복리 효과를 노릴 수도 있고요. 근데 바로 그 높은 월배당이라는 그 달콤함 때문에 혹시 장기적으로는 손해보는 구조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슬슬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배당만 주는 녹는 주식이라는 표현도 사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고요. 그 표현이 참 진짜 직관적이면서도 불안감을 확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녹는 주식이라는 의혹, 이게 그냥 기우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이 ETF들의 진짜 수익 구조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주가가 좀처럼 쉽게 오르지 못할 수 있는지 그 팩트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투자의 성패가 단순히 월배당률 숫자에만 달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총자산, 그러니까 월배당금 더하기 주가 변동, 이걸 합친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은퇴 자금처럼 길게 보고 운용해야 하는 돈이라면 더욱 신중해야겠죠. 매달 받는 용돈 같은 배당금에 만족하다가 나중에 정말 목돈이 필요할 때 원금이 줄어 있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결론보다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렇게 높은 배당이 가능하고 또 동시에 왜 주가 상승에는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건지 그 근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그 막연한 불안감도 결국 이 구조를 잘 몰라서 오는 걸 테고요. 이거 주가 계속 빠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거요. 핵심은 바로 커버드 콜이라는 전략 그 자체에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어렵네요. 네네. 예를 들어 볼게요. ETF가 A라는 주식을 100달러에 가지고 있다고 쳐보죠. 그런데 한 달 뒤에 이 주식을 105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을 2달러에 파는 겁니다. 그럼 ETF는 당장 2달러의 수익, 이걸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걸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월 배당금의 아주 주된 재원이 됩니다. 그럼 옵션을 팔아서 번 돈으로 배당을 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그 A 주식이 110달러까지 확 올랐다면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110달러로 올랐어도 ETF는 미리 105달러에 살 권리를 팔았잖아요. 그럼 그 권리를 사간 투자자는 당연히 시장에선 110달러인데 105달러에 살 수 있네? 사야지 하고 권리를 행사하겠죠. 그럼 ETF는 110달러짜리 주식을 105달러에 넘겨줘야만 해요. 즉, 주가가 100달러에서 110달러로 10달러 올랐지만 ETF는 105달러까지만 수익을 보고 나머지 5달러 상승분은 얻지 못하는 거죠. 만약 옵션을 안 팔았다면 10달러 이익을 봤을 텐데 말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는 그 상승폭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에 미리 옵션 판매 대금, 그 프리미엄을 챙기는 구조네요. 그래서 주가 상승이 제한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럼 반대로 주가가 내릴 때는 어떻게 되나요? 90달러로 뚝 떨어졌다면요? 주가가 90달러로 떨어지면 105달러에 살 권리를 사간 사람은 당연히 권리를 행사 안 하겠죠. 뭐하러 비싸게 사겠어요. 시장에서 90달러에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이 경우 옵션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ETF는 여전히 100달러에 산 주식이 90달러로 떨어진 손실, 마이너스 10달러죠. 이걸 그대로 입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받은 옵션 프리미엄 2달러가 있으니까 최종 손실은 마이너스 8달러가 되겠지만 어쨌든 주가 하락 위험에는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오를 때는 상승폭을 다 못 누리고 이걸 상승 제한이라고 하고, 주가가 내릴 때는 하락분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이건 하락 위험 노출, 대신 옵션을 팔아서 꾸준히 현금, 즉 프리미엄을 확보한다. 이게 커버드콜 전략의 핵심이군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상승은 제한, 하락은 노출. 따라서 이 전략은 시장이 박스권에서 횡보하거나 아주 완만하게 상승할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냅니다. 주가는 크게 안 오르니까 상승 제한의 아쉬움은 좀 덜하고 꾸준히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챙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처럼 변동성이 크고 확 오르는 시장에서는 지수 상승률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옵션 프리미엄 수입이 손실을 일부 만회해주긴 하지만 그 기초자산 하락했다는 손실을 피하긴 어렵고요. 그렇다면 주가가 녹아내린다는 표현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진짜. 장기적으로 시장이 우상향한다고 가정하면 상승장에서 제대로 못 오르고 하락장에서는 같이 빠진다면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주가 자체가 좀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실제 ETF 운용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JPI 같은 경우는 EAN, 그러니까 주가 연계증권이라는 파생 상품을 좀 활용해서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프리미엄 확보를 추구하기도 하고요. 또 JPQ는 나스닥 100 기반이라 변동성이 큰 대신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커버드콜 구조의 특징, 즉 상승 제한과 하락 위험 노출이라는 본질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월 배당률만 보고 와, 이거 연 10% 넘네 하고 덥석 투자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점이 정말 많다는 거네요. 특히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이 구조적인 한계를 반드시 인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해요. 나의 투자 목표는 뭘까?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이 최우선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자산 증식, 즉 주가 상승이 더 중요한가?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 그러니까 주가 하락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가? 커버드콜 ETF는 분명 매력적인 인컴 수단, 즉 소득 수단이지만 성장 잠재력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커버드콜 ETF는 약간 과소원 주인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매년 탐스러운 열매, 배당이죠. 이걸 꾸준히 수확하기 위해서 나무, 즉 원금 자체가 아주 크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오, 그거 아주 적정한 비유인데요. 꾸준한 수확의 기쁨은 있는데 나무 키가 쑥쑥 크기는 좀 어려운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고 나무가 더 자라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아쉬움인지 그걸 잘 저울질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분석된 팩트, 그러니까 이 상품들의 수익 구조와 그로 인한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투자 철학이나 상황에 이게 정말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겠죠. 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커버드콜 ETF, JP, JPQ, QQQI 이걸 둘러싼 핵심 질문. 정말 주가가 녹아내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 그 구조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매력적인 월 배당금이라는 달콤한 열매와 그 이면에 있는 원금 성장 제한 가능성 사이에서 현명한 줄다리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은 결국 투자의 본질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해 고민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